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핏값으로 줘. 핏값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몇 개 왔지만은 이 파주 지역은 이 전쟁이 젖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 2020년 11월 1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고병찬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주일 오후 파주 애국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탐방을 떠나기 전 참 좋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식사를 마치시고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도착할 장소는 6탄 10용사가 있는 6탄 10용사의 기념비와 동상이 있는 평화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들의 이야기를 고병찬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용사, 그러니까 6탄 10용사라고 방호 시설인데 토치카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보다 몇 배로 강하고 그들은 그랬으니까 우리는 없잖아요. 맨몸으로. 그래서 아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10명이 그 6탄 몸을 가지고 이 폭탄을 저기 들고 직접 적군 향해 달려간 거예요. 토치카에 몸으로 가다가 얼마나 많이 희생하겠습니까? 몸으로 6탄으로 한 거예요. 6탄으로. 정말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그죠? 그래서 6탄으로 자기 몸을 산산히 조각내가면서 피가 살이 터지면서 이거 지켜준 거예요. 저게 토치카가 폭발시키고 제가 뭐 때문에 잡았냐, 여기까지는 다 아는 현실이에요. 웬만한 역사학자들은. 문제는 지금이에요. 이런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어떻게 왜곡하냐면 여러분, 이 좌파 사람들이요, 그거 그렇지 않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10명의 군인들이 토치카를 향해 가다가 북한군에게 잡혀가지고, 이 북한은 이 840 몇 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가져가요. 우린 모른다고. 그게 공산주의예요. 우리 지금 한국군 유엔군들은 그 북한에 있는 그 달라고 시신 하나에 여러분 수천만 원 수억씩 받아먹어요. 그 유엔을. 그래서 가짜 유엔을 보내가지고 매각 막 사기치고, 그게 공산주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기 군인들 죽고 있는 묘지인데 자기 가져가라 해도 싫다고 시심 딱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가 무슨 사관이죠? 유물론이에요. 사람을 우리 영혼을 믿잖아요. 그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끝났다. 그래서 많이 죽을수록 자기가 몇 명 죽었냐, 끝이에요. 아무 힘도 없이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개성에 가서 거기서 모두가 다 배교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10명이 6탄으로 간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잡혔다. 역사는 항상 그렇게 왜곡해요. 두 번째 탐방 장소는 6.25 반공투사 위령비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리고 죽임을 당했던 분의 유족분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 3살 때 아버지를 잃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살아 있어야 되는 건데 정말 처음입니다. 인간인들이 이렇게 이 장소에 이렇게 많이 한 마음 갖고 오시고, 유가족끼리 와서 뭐 앉아서 먹을 데가 없더니 요번에 저기 정전 하나 주셨더라고요. 저걸요. 그게 이제 제가 유족으로서 받은 선물입니다.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김문자 집사님이 3살 때 그때 아빠 가지마, 아빠 가지마, 아빠 바지가랑이를 잡으셨대요. 그때 잡으셨는데 그 이후로 또 아빠 얼굴 못 봤어요. 그 큰언니가 김찬숙 씨이신데 우리 김문자 집사님 13살 차이나,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아빠 가지 마라고, 그때 딸 느낌이 이상하니까 청소년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인식해서 남편이 돌아가신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여기서 막 급하니까 떠난 거예요. 저기 오니까 피난민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대강 시체를 이제 묻어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훼손시켜버려요. 공산 관공들이. 그래서 그때 한 130명 정도 있는데 130명 중에서 더 많이 인원이 파악이 안 돼, 사실은. 왜냐하면 이 주변에 피범벅이에요. 피범벅. 왜? 급하니까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고 막 튀고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막 총을 쏘고 대금을 꽂아가지고 사람을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죽이니까 온 천지 곳곳에 여기가 아니 피로 피범벅이었대요. 지금 찾길이지만 이거 완전히 그 인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고, 여러분 아시는 것은 야사에 그 130명이 아니라 180명이 나오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이쪽에서는 동안이 97명이 이제 명단에 나왔어요. 이쪽 그 외의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들이 기독교인들 또 우리 반공투사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김윤배 어른이 맞으시죠? 김윤배 어른이신데 그분이 반공청년단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아무나 죽인 게 아니었죠. 잡아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이러면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빼앗아요. 북한에 자유 있나요? 그래서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와야 되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유족 이루해드리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특히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합동하고 통합하고 나눠졌어요. 나눠지고 1949년도에 또 우리 고신 측과 우리 기독교가 나눠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크게 회개해야 돼요. 자기 이득권으로 싸움질하다가 그때 바로 6.25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우상숭배,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우리가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요?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 다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탐방 장소는 설마리 전투 추모공원이었는데요. 설마리 전투는 1951년 4월 가막산 기슭인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를 말하며 영국군 소속 글로스터셔 연대 제1대대가 중국군에 맞서서 싸운 전투로 글로스터 고지 전투라고도 하는 전투를 말합니다. 설마리 전투에서 영국군 제29여단은 한 개 대대 병력을 잃는 큰 피해를 입었고 1,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3일 동안 중국군의 진격을 지연시켜서 중국군의 서울 침공을 저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번 파주 애국지 탐방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시며 담대하게 외치시는 우리 고병찬 목사님과 한 뜻을 품으신 목사님들께서 심호하시는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탐방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늘 외치시며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파주에 와서 진짜 애로웠는데, 파주의 최고의 지금 우리 최문석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얼마나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꾼들이 없을까 기도하는데, 새벽에 있을 경우에 새벽에 있을 경우에 송혜범 목사님이 진짜 우리 목사님 훌륭하셨더라고요. 우리 송혜범 목사님 박수 한번 부탁합시다. 예, 우리 이 남양주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권한이 옛날에 홍씨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제 부인은 홍씨 만난 후부터 제주에 다 홍씨들이에요. 조남도 홍순구 목사님, 순구. 진짜 순교하시라고 하나님 어머니가 미리 순교했어요. 감사하고, 여기 설마리 전투, 임진강 전투, 또 때로는 이걸요, 블러스트
그럼 영국군이 이름이 블러스터 대대인데요. 블러스터 대대 이렇게 블러스터 고지라 그럽니다. 이곳에서 그걸 모르고 그냥 와서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젊은이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아들들 21, 22, 23 이런 아들들이 이곳에서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몰라. 그때 지금 대한민국이 그때는 조선이죠, 그죠?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이 자유를 위해서 죽어준 거예요. 17만 3천 명. 우리 핏값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는 정말 죽을 거고요. 어떻게 갑자기 암살 당할지, 어떻게 될지, 테러 당할지 그런 위험 속에 왜 우리 전화상에 엄청난 욕도 먹고, 진짜 참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70년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 말씀처럼 그 예언하신 대로 70년은 안전하다. 근데 70년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70년이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를 새로 세워야 돼요. 지금. 이 중요하니까요. 적국 석탄 밀수하고, 적국의 경유를 반출하고, 또 아들 불법 취업시키고, 딸은 해로 이주시켜버리고, 청와대 특활비 마고들어 활동하고, 조국 사태 일으키고, 윤은형, 또 이름이 기억 안 나요. 하여튼 난리를 치고 지금 탈세 혐의 부동산 폭망하게 하고 탈북 불허권 강제 북송시켜버리고 죽게 만들고 탈원전 시켜서 이 나라 이렇게 경제 어렵게 만들고 두산중공업 한전 등 최고의 알짜배기 회사들이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게 만들고 평화문서를 가장해서 항목문서 쓰고 해외 싱크탱크 지원 중단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다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한다 해가지고 지금 경제 다 폭망시키고 드루킹 댓글 조작이나 해가지고 사기 선거 치고 해외 순방 나가가지고 오히려 북한 도와달라고 예, 그러고 있고 쿠드 인사 끝판왕 개파 정치로 지금 나라가 오직 분열된 걸 하나도 해야 될 것을 싸움을 가는 요즘 이 상황에 가는 곳마다 싸워요. 그리고 계속 퍼주고 포퓰리즘으로 지금 복지정책 한다 하면서 법인세 상급세 취득세 다 올려가지고 국민 살기 더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한다니까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돼요. 압수수색 거부하고 검찰 개혁 한답시고 법인을 만들려고 그러고 코로나 사기치고 코로나로 사기치는 문재인 대통령 하다가요. 우리 교회 지금 문 닫게 버퍼링이 일어났어요. 버퍼링. 그거를 생각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로 욕을 못하니까 그 문자로 버퍼링이나요. 버퍼링 아니고요. 제가 거기다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중국멍 하고 있고요. 참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총리는 또 뭐라고요? 손님이 없어서 편하시겠네 그러고 그런 말. 지금 자영업자는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가 이인영이라는 사람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뭔 친구요? 이들이 우리의 친구지. 적과 악을 구분해야죠 지금. 그러질 않나. 예? 중국인보다 또 박능호 이 보건복지부 장관 하는 소리 보세요. 중국인보다 우리 국민이 더 많이 감염시켰다고. 예, 이것도 2월달이 3월달이 여러분 2월달. 예. 그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고 이러면서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취해야 된다 하면서 지역 감염도 부추기면서 이런 상황입니다. 예, 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몇 개 왔지만은 이 파주 지역은 이 전쟁이 저점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 60여 개 넘어요. 60여 개가. 그죠? 우리가 이 몇 개만 온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핏값으로. 그래 볼까요? 자, 우리 미군이 참석 6.25 때 참여 인원이 178만 9천 명입니다. 그리고 지상군 병력은 30만 2,483명입니다. 30만. 거기다 전사가 몇 명이냐? 3만 6,940명이. 여러분 3만 6,940명이 이 땅에 미군이 전사했어요. 근데 미국 물러가라? 중국 좋다? 친중 반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인데 죽고 사는 건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진 않나? 거기다가 자 우리 한국군도요 13만 7천 명이 우리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13만 7천 명이. 거기다가 여러분 부상이 45만 명이 부상했어요. 또 전체가 몇 명이 전사이 되냐? 유엔군하고 다 합쳐가지고요 17만 8,569명이 전사했어요. 17만 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17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들은 우리 개신교회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공산주의자들, 여러분 젠더, 퀴어 이런 단어들은 내성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젠더는 많이 나오고 퀴어란 말이 나오고 그래서 퀴어 죽기 이런 게 다 공산주의 언어예요. 예, 그러고 있는 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낮은 단계 여러분 적폐 이런 단어는요 여러분 공산주의 언어입니다.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들 말 듣는 순간에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여러분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언어예요. 지금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번째 탐방 장소는 북한군 묘지입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적군루라고 불렸던 이곳은 북한군과 중국군의 무역을 조성해서 관리해왔던 곳인데 2014년 중국군 유해 362구 송환한 이후로 명칭을 북한군 묘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곳에는 북한군 유해가 843구가 안치되어 있다고 하였는데요. 국방부와 경기도는 시설 이관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하였고 향후에 시설 관리 전환과 부지 교환 절차를 향후 이행하게 되면 경기도는 조성된 북한군 묘지 시설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와 화해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죽임을 당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애국 투사들의 묘는 화장실조차 없었는데요. 이곳은 엄청난 돈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이곳을 평화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까 이승복 나는 공격당하기 싫어 이 티저 죽여도 여기다 묻어주고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 죽이려고 암살자 보냈잖아요. 33명이 왔는데 2명은 다른 데 행방불명되고 1명 김신조고 여기 28명이 죽어있어요. 여기 묘가 있는데 이곳에 이렇게 묻어주고 자, 이 묘지 보면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보고 있는 데가 북한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묘지 만들 때 이 사람 그냥 만들지 않아요. 철저하게 좌파되어 있어요. 묘지를 어디 방향으로? 북한으로. 가정에서 항복문서 쓰고 해외 싱크탱크 지원 중단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다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한다 해가지고 지금 경제 다 폭망시키고 드루킹 댓글 조작이나 해가지고 사기 선거 치고 해외 순방 나가가지고 오히려 북한 도와달라고 예, 그러고 있고 쿠드 인사 끝판왕 개파 정치로 지금 나라가 오직 분열된 걸 하나도 해야 될 것을 싸움을 요즘 이 상황이 가는 곳마다 싸워 분열을 일으켜야지 다 지금 정신적으로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계속 퍼주고 분해적으로 지금 복지정책 한다면서 거기서 상황 수치됐어요. 다 올려가지고 우리 살기 더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한다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돼. 압수수색 거부하고 검찰 개혁 한답시고 지금 뭐하는 거야. 공수처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코로나 사기치고 코로나로 사기친 분열이 계속 나가면 우리 교회 지금 분답돼요. 대한민국이 한국적인 선생님 공을 지출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